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초 확진자 규모가 늘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 밖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 속도가 아주 빨라 수도권의 경우 의료 대응에 한계가 왔습니다. 병상 대기 확진자가 하루 새 139명이나 늘었고 중환자 병상도 80% 가까이 사용 중입니다. 3차 병상 확보 대책과 함께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할 걸로 보이는 당국의 언급도 나왔지만 지금 당장의 적절한 상황 관리가 될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이 됐는데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3,000명 선이고요.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 여파를 통해서 확진자 수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시행 시기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확진자 급증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디게 확진자 증가세는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흘째 3천여 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경향성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는 이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중증 환자 증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에 확진되신 분들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왜 최근에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느냐?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고령층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미접종자 군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때 확진되신 분들이 위중증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큰 그룹 중에 하나가 접종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중증화율이 8%대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 기준인데 8%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중증 환자의 큰 증가세의 대표적인 원인은 어쨌든 고령층에서 확진이 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더 큰 증가폭으로 신규 확진자나 아니면 위중증 환자 수가 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평일 기준으로 한 3천여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그러니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 확산의 예측 보고서를 주간별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보고자, 그러니까 수리적인 측면으로 예측하는 건데 일단은 분석한 기관마다 약간 수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팀은 그러니까 12월 달 되면 4,8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팀에서는 3,000명대, 또 다른 연구팀에서 2,000명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수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리적인 모델로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보다는 확진자가 확연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다음 주에는 보일 거다 이렇게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확진자 다음 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주에서 2주 후에는 분명히 이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에서의 중증화율이 10월 둘째 주에 8%대를 보였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봤을 때에는 중증화율이 한 지금 3%대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미접종자군에서 더 높게는 나오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 확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위중증 환자도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병상 부족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병상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했다. 서울은 80%를 넘겼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한 1, 2주 정도 뒤면 병상이 이제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수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산술적인 병상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수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일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선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병상의 부족 문제가 우리 보건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좀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산술적으로 우리 보건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병상 가동률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위중증 환자 증가의 원인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 중요한 부분은 고령층에서 미접종자 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백신 접종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파 감염에 의한 위중증 환자 발생을 막으려면 추가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추가 접종률이 인구 대비 한 3% 정도밖에는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위중증 환자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거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지금의 어떤 가동률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잔여 병상이 상당히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상이 이제 부족해지다 보니까 병상 대기 확진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600명대로 집계가 된 것 같은데 어제 그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병상을 기다리다가 6명의 확진자가 이제 사망을 하셨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뭐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높으시고요. 그리고 기저질환을 적어도 한 개 이상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예후가 급속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600명대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고위험군에서 약간 위중증으로 전환 예후가 안 좋아지더라도 빨리 병상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위중증으로 그러니까 확진된 후에 2주 정도 지나면 위중증 환자로 전환이 되고 위중증 환자 중에 한 2주 정도가 지나야지만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게 일주일 단위로 빠르게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경우에는 확진 후에 일주일 이내에 사망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오기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러한 그러니까 병상 부족 문제,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반영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천과 같은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렇게 좀 긴급한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수도권 중심 의료 대책과 합동 점검단 운영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역 당국이나 보건 당국에서도 최근에 위중증과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걸로는 예측을 했으나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어떤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경향성을 파악을 조기에 했더라면 이와 같은 어떤 긴급 대책들이 사전에 이루어졌을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뒤늦게 이루어진 부분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의료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눈에 띄었던 게 음압 격리 병실에 입원 환자를 더 두겠다라고 했던 부분과 1시간 거리면 수도권 중증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시켜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치료를 하겠다. 치료에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음압병상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다인실로 운영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병실에서 환자 수가 적을수록 어쨌든 집중도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퀄리티가 높은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다인병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보다 나은 치료 어떤 중점을 두지는 못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뭐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해당 병실 또는 병상을 운영하시는 의료진이 계시게 되는데 굉장히 이게 일의 업무의 부담감이 상당히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의료 인력을 보다 확충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병상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 5일 날 그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한 1,000여 병상을 확보를 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보통 이제 확보가 돼서 가용을 하려면 한 4주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아직 그 시점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한 67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설적인 인프라를 확보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그러니까 의료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키는 어떻게 보면 병상 확보뿐만 아니라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병상을 뭐 계속해서 늘리는 것만이 당사가 아닌 게 그 의료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군의관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군의관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의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뭐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일단 군의관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의관 분들이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고 하는 방안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경험상으로 상당히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전담해서 담당을 했던 의사분들이 하는 어떤 치료 행위하고 군의관 분들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하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위험도 평가 지표 발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공개를 했죠. 수도권 위험도를 이제 중간으로 평가를 했는데 사실 수도권은 앞서서 말씀드렸다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이거 조금 위험한 단계 아니냐? 근데 어떻게 중간으로 나왔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 현실하고 좀 체감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완이 좀 필요할지 않을지. 예. 이 부분은 발표된 결과값이 한 주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 위험도 평가 결과가 그 이전 주의 예. 상황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체감을 하는 상황은 이번 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견해 차이나 괴리감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이번 주를 평가해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위험도 평가 결과는 아마 적어도 한 단계씩은 전국이나 수도권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이제 일단 지금 이 위험도 평가의 어떤 기준이 세 개 영역에서 총 17개의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각각의 지표가 어느 정도 배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발표가 안 돼서 알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찌됐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라고 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적절하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평가된 결과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병상 가동률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좀 달라지는데 그럼 이 시차를 좀 줄여야 되는 뭐 그 방안을 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지금 당장의 상황을 하루별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주간 평가를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게 지난주 전주 거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을 해서 그 어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변수에 대해서도 이게 브리핑할 때 좀 반영을 해서 언급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느끼는 그리고 방역 또 이거에 따라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또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위험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높은 단계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뭐 그 긴급 평가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다가 2단계로 넘어갈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지금으로서는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좀 상황을 몇 주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이 11월 말이고 이거를 평가하는 기간이 2주로 원래 단계적 일상 회복의 단계 평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가장 큰 위험도가 높은 어떤 지표 같은 경우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시점까지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5일 날 발표된 예비행정명령에 따르면 아마 그때 확보된 병상들이 가동할 수 있는 시점이 11월 말쯤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1단계 평가가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사이에도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단계 평가 결과로 2단계를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위험도 평가 기준에서 배제되어 있는 하나의 부분이 이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3차, 그러니까 작년에 3차 유행 당시에도 계절적인 요인이니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서 바이러스 발생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올 겨울에도 반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시점이 2단계로 전환을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간과 맞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전체적인 상황과 계절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2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1단계 방역 조치를 일정 부분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내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러면 지금 뭐 신규 확진자 수라던가 아니면 위중증 사망자 수를 조금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라면 역시나 추가 접종이 답일까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접종은 반드시 필요할 거다. 적어도 이제 고위험군, 그러니까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60세 이상의 고령층 같은 경우에 지난 2월 달부터 접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접종 완료 시점이 한 4월쯤 되거든요. 그 이후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그 고령층의 국민들께서 항체가 이제 예방 효과를 발휘하기에 적절치 않은 수준까지 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얀센의 경우에는 2번째 그리고 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3번째 맞는 백신을 우리가 뭐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라고 불러왔는데 사실상 이제 추가 접종까지가 접종 완료 기준이 되어간다 이런 외신 보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될까요?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지금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거의 전제 조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백신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개념인데 지금 접종 완료 기준을 2차까지 보고 있는데 이게 3차까지 추가 접종까지를 접종 완료라고 보면 지금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받으신 3%를 제외하고는 백신 패스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개념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중증 환자가 계속 돌파 감염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별로 나눠서 이 접종 완료 기준에 변경 조치는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3차 접종을 접종 완료 기준으로 잡고 그 이하 연령대 뭐 50대를 중간 단계로 두고 그다음에 40세 이하를 아무래도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향후에 접종 완료 기준을 3차까지 또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단계적인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상황들을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